2014년 여몽은 형주 공략에 나서 오나라의 장사, 계양 두 개 군을 영토로 편입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2015년에는 합빌 공격하다가 장료의 기습을 받아 위기에 빠진 송건을 구했고 2017년에는 도둑으로 임명되어 오나라에 쳐들어온 조조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공으로 노숙의 뒤를 이어 오나라의 대도둑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총나라의 간우가 위나라의 조인을 지키던 번성공장에 나서자 여몽은 그 틈을 타서 간우의 배후를 공격해 형주를 점령하고 관우를 사로잡아 처형하였습니다. 진수는 삼국지에서 여몽은 용감할 뿐만 아니라 지략도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몽과 관련해서는 괄목상대라는 고사성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효는 초계 제갈량이 북벌할 당시 사로잡혀 그 부하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평생 자기를 이을 인물을 찾았는데 이제서야 만났다고 할 정도로 강효를 높이 평가하였죠. 강효를 평가하는데 그의 재능이 있고 비범하여 이소, 마량보다도 더 뛰어나 양주에서 최고의 인물로 추켜세웠습니다. 강우 역시 초계 마지막 명장이냐 초계 망하게 한 원흉이냐의 논란거리가 많으나 삼국 후반기에 총나라의 열악한 국력과 인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한 점은 분명합니다. 종애는 박학다식하였으며 학습에 힘써 천하의 명성을 떨쳐 20살 즈음에서 조정에 출사하여 젊은 나이에 승진을 거듭하였습니다. 2055년 강구검과 문음이 반란을 일으키고 사마사가 그들을 토벌할 당시 사마사의 참모로 참가하여 기밀 사무를 담당하였고 사마사가 죽은 후에는 사마소를 섬기며 작전 짜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사마소로부터 나의 자방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요. 2063년 가을 등에 제갈서와 함께 촉을 점령하기 위해 출진하여 공을 세웠으나 등해에게 비밀스럽게 반란을 일으키자고 말했습니다. 등해가 잡히자 혼자 대군을 이끌고 모반하였지만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노자와 주역에 뛰어나 주영무호체론과 도론, 노자주 등을 지었지만 모두 없어졌고 그 밖의 저서에 명나라 사람이 집록한 종사도집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선은 삼국지에서 가장 아쉽게 퇴장한 인물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물론 방통도 있지만 방통은 그래도 유비군의 군사로서 길진 않지만 적당하게 활약을 했습니다. 서선은 유별난 호심으로 조조에게 이용당하여 허무하게 삼국지 세계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유비는 서서의 도움을 받아 조조 군대의 대장 조인을 잇따라 격파하고 번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선은 노모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유비와 눈물로 작별하고 조조에게 투항했는데 이때 유비에게 제갈량을 추천하였습니다. 서선은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대책을 내놓는 것이 큰 장점이었는데요. 제갈량은 서서를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서원직은 이 방면에서 완전 무결했다. 제갈량은 모두에게 서서를 본받으라고 호소했고 이의 태도를 배운다면 나라에 큰 이익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잘못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갈량이 서서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삼국지 극초반에 최종 보스였던 동탁의 오른팔이자 책략가였습니다. 동탁 진영 최고 영향력을 지닌 모사로서 동탁이 승상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합니다. 워낙 악인이었던 동탁의 세력권이라 묻혀서 그렇지 항상 정확한 판단만 내었던 S급 모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동탁이 여포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할 때 이유가 아파서 동탁 옆에 있지 못했는데 만약 그때 동탁 옆에 이유가 있었더라면 동탁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조조는 종합적으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삼국지 세계관에서 압도적인 원탑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순수 지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조조를 하위에 뒀습니다. 실제 조조의 강점에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도 뛰어나지만 개인적으로 그를 당대 최고의 자리로 올려준 요인은 순욱, 순유, 가우, 각가와 같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누구 앞에서도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개성 있는 인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200년 군벌의 최대 세력이었던 관동군의 원소를 관도의 대전에서 격파하여 위나라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조조는 어려서부터 책을 즐겨 읽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고대 병법가의 저수를 연구하여 손자병법에 주석을 붙인 위문주손자라는 저수를 남겼습니다. 저수는 원풍과 함께 원소 진영 최고의 책사로 평가받습니다. 전풍 등과 함께 원소가 조조보다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는데요. 원소를 설득해 헌재를 업으로 맞아 제후에게 호령할 것을 권했지만 계책을 따르지 않아 조조에게 빼앗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조와의 간도대전에서 여러 차례 원소에게 수비에 치중할 것을 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투옥되었습니다. 원소가 크게 패한 뒤 조조에게 포로로 잡혔고 조조가 두터운 일로 대했지만 완강히 투항을 거부했습니다. 군영에서 말 엄쳐 원소에게 달아나다가 잡혀 죽임을 당한 충신이었습니다. 전풍은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설득하여 조조의 후방을 공격할 것을 간언하였지만 원소는 아들 병을 핑계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지팡이로 땅을 치며 대저 우연한 기회도 얻기 어려운데 어린아이의 병으로 기회를 이룰 줄이야 애석하다라고 하며 원소의 무능함과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관도대전에서 패하고 원소가 돌아오자 어떤 사람이 옥에 갇힌 전풍에게 원소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으니 당신은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풍은 원소가 이겼으면 살았겠으나 졌으니 죽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풍은 원소가 내린 칼로 자결하기에 앞서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슬퍼할 것 없다. 장부가 세상에 나와 주인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다 라고 말한 후 죽었습니다. 노숙은 일찍부터 송곤에게 천하통일을 도모하기를 권했으며 유비와 함께 동맹을 맺어 조조와 맞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2008년 유표가 죽은 뒤에 직접 당양의 장판으로 가서 유비를 만나 동맹 체결을 주도하였고 조조가 강동을 공격해 왔을 때도 항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유를 보좌하여 척벽에서 조조의 군대를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주유의 병이 위독해지자 주유를 대신해 병사들을 통솔했고 노숙은 강릉에 주둔하다가 육구로 옮겼는데 그가 다스린 곳은 평안하여 병사와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2015년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자 송건은 장사, 영릉, 계양 3개 군의 반환을 요구했는데 그러나 유비가 이를 거절했고 송건은 여몽을 파견해 3개의 군을 점령했습니다. 이에 유비는 간우를 보내 오나라 군대를 공격해 했습니다. 노숙은 이강에서 간우와 대치하였는데 이때 간우에게 장군들만 따로 만날 것을 요청한 뒤 동맹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두 나라 군대는 상수를 경계로 영토를 나누며 대치를 끝냈습니다. 실제 역사상의 노숙은 조금도 멍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식견이 높고 재능이 걸출한 총명한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오서에서 노숙은 사람됨이 정직하고 엄숙하여 군사를 잘 다스리고 금령을 반드시 행하며 또 담론을 잘하고 문장에도 뛰어나며 생각에 깊고 원대했으며 현명함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유가 죽은 후 노숙이 최고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욱은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였을 때 순욱과 함께 견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연주의 모반의 기운이 퍼지면서 남아있는 성 3곳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그가 여포가 보낸 진궁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면서 조조의 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후 연주의 기반이 흔들려 심약해진 조조는 원소에게 가족들을 볼모로 박치고 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정욱이 이를 다그쳐 거절시키고 조조를 분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조에게 귀순한 유비를 미리 처치해두라고 조언하기도 하는 등 안목 있는 계책을 내놓았는데요. 나중에 조조가 유비에게 서주의 원수를 구독하게 하면서 병사를 빌려준 데 대해 배반할 것이라 각과 함께 진언하였고 이 또한 맞아떨어졌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조조는 이후 여양에서 원담, 원상과 싸웠는데 이때 정욱은 도적들을 거두어 수천의 군사를 모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이후 유비가 오나라로 도망간다는 소식에 다들 송건이 유비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송건이 유비의 힘을 빌어 조조에게 대항하려 할 것임을 예측하였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세력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 조조는 그가 연주의 세성을 지킨 일을 들며 매우 칭찬했다고 하는데요. 조조의 초창기 시절부터 위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천수를 누린 책사가 바로 정욱이 유일합니다. 순욱은 말년에 조조와 뜻을 달리하여 불행히 세상을 떠나고 순유도 조조가 위암에 등극한 직후에 병사했습니다. 곽가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가우의 경우에도 관도대전에서 조조를 따았으나 가장 오랜 기간 조조를 모신 참모는 정욱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순유는 여포토벌, 관도전투 등 조조의 중요한 전투 대부분의 군사로서 종군하여 조조에게 항상 적절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 실제 전투에서는 관도전투의 전초적인 백마전투에서는 원소군의 기병대장 문추를 죽이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로서 삼국시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이나 불리우는 관도대전에서 백마, 연진, 치중, 오소전투 등 그야말로 모든 전장에서 그 상위에 맞춰 적절한 계책을 내놓습니다. 적벽전투에서는 순유는 적이 화공을 준비하려는 책략을 알아채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라고 조언하였으나 이미 승리를 자신하던 조조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태가
순유가 걱정하던 대로 화공에 의해 조조군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삼국지 정사에서 저자 진수는 위나라 참모들을 편찬할 때 우선적으로 순우, 순유, 가우를 한편으로 묶고 그 다음으로 나머지 참모들을 한편에 묶습니다. 즉 이 세 명을 조조의 최고의 3대 참모로 꼽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은 총나라 책사 중에 천상계에 속하는 제갈량과 방통을 지내고는 가장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받는데요. 유비가 익주를 점령할 때 뛰어난 정치력과 상황 판단 능력으로 유비가 익주를 얻게 만드는 데 1등 공신입니다. 조조와 한중 쟁탈전에서는 조조가 책임자로 하우영과 장압을 두고 갔음에도 법정이 말하기를 조조가 일거의 장로를 항복시키며 한중을 평정시켰음에도 급히 돌아간 것은 내부의 우환이 닥쳤을 것이라며 하우영 장압의 재략은 우리 장수들보다 나은 점이 없으니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면 반드시 함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상중하의 계책으로서 천근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유비를 설득하였습니다. 정군산 전투에서는 반객 위주법이라는 기책을 사용하여 하우연 참살에 결정적인 공헌을 합니다. 유비의 진영에 2인자라 할 수 있는 제갈량에게도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릉대전에서 유비가 육손에게 완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법표직만이 있었더라면 폐하의 충정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한스럽구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육소는 어린 나이에 뛰어난 지략을 지녀 여몽과 함께 공안을 함락하고 관운을 사로잡아 죽였습니다. 뒷날 유비가 복수를 위해 군사를 동원했을 때도 노장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침착하게 작전을 짜 촉의 40여 진지를 불살라 촉의 대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이끌었는데 모두 그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진수는 육손에 대해 충성이 매우 지극하고 나라를 걱정하다 죽었으니 사직의 신하라 할 만하다라고 평하였습니다. 주유는 송견이 죽은 후 손책을 섬겨 양쯔강 하류 지방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는데요. 2008년 조조가 화북을 평정하고 형주로 진격해오자 송건을 설득하여 군사 3만을 주며 조조를 격파하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마침내 송건을 설득하여 오나라 대도독으로 군사를 이끌고 참전하여 적벽대전에서 화공으로 위군을 대파하였습니다. 익주를 점령하고 촉을 병합하고 조조의 위에 점령하여 천하를 통일하게 될 원대한 개혁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주유가 구상한 천하 이분지계입니다. 여포 토벌 때에는 곽가의 진원으로 여포를 생포하였는데요. 여포에게 패하여 조조 진영에 머물렀던 유비가 원수를 공격하러 떠났다가 이후 반기를 들자 원소가 더 우러올 것을 염려하는 조조를 설득하여 유비를 토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손책이 강동을 평정하고 양자강 건너에 허창을 습격하려 하자 곽가가 손책에게 원한을 산 사람들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고 예언하였고 이내 손책은 오군태수 허공의 자곡에 의해 상해를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조조는 그를 두고 오직 각가만이 나의 뜻을 잘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풍토병으로 쓰러져 38세의 나이에 요절하였는데 조조는 적벽전투에서 패배한 후 곽가의 부재에 대해 더욱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당시 양양의 명사였던 방덕공은 와룡으로 불리던 제갈량의 견주여 방통을 봉추라고 불렀습니다. 서선은 일찍이 유비에게 와룡과 봉추 중 한 사람이라도 얻으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통은 스스로를 재앙을 보좌할 재능이 있다고 평했으며 방통은 유비가 촉으로 진군하자 계책을 올려 익주를 취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순욱은 조조는 군대와 국가의 큰일을 모두 순익과 더불어 계획했습니다. 순욱은 사람을 잘 볼 줄 알아 곽가 등과 같은 유능한 인재를 추천했으며 동으로는 여포를 사로잡고 서로는 한수와 마등을 달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관도 전투에서 군대의 양식이 떨어져 조조가 허도로 후퇴하려 하자 순욱은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 먼저 물러나는 사람이 굴복하는 것이라고 하여 시기를 기다리며 기습작전으로 승리를 거머쥐자고 건의했습니다. 조조는 그의 건의에 따라 원소를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건한 8년 조조는 그때까지의 순욱의 공로를 따져 만세정으로 봉하도로 황제에게 글을 올렸는데요. 아울러 천하가 안정을 찾은 것은 순욱의 공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우는 동탁이 여포에게 살해되자 이각과 곽범의 모주가 되어 장안 공격을 진언하여 여포를 몰아내게 했습니다. 그의 계책으로 전이와 조조의 맏아들인 조왕 등이 전사하고 조조는 완성해서 대패하여 많은 군사를 잃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장수를 조조에게 항복시켜 장수와 함께 조조 진영에서 많은 공을 세웠는데요.
원소와 한수, 마초 등을 격파할 때 여러 번의 계획을 세워 올렸습니다. 조비를 도와 태자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가우를 그의 책략과 안목은 빗나간 일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마이는 평생 여러 차례 대회 정벌에 나섰는데 제갈량의 북벌을 2차례 막아낸 것과 요동을 평정한 공을 가장 높게 평가받습니다. 경제 방면에서는 둔전을 일으키고 치수사업을 벌여 농촌 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로써 관중 지역에 더 많은 식량을 공급했고 이러한 정책들은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훗날 통일을 위한 기초를 따갔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를 도와 오나라의 송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을 젖벽의 싸움에서 대파하였고 형주와 익주를 점령하였습니다. 총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이며 천하 3분지계를 만든 장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중으로 볼 때 사실상 삼국지 후반부 주인공이라 봐도 무방합니다.